네, 안녕하세요. 4월 28일 저희 공개 특강 영어 프리 아이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쌤이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녹화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사실 성취도 평가를 봤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혹시나 못 봤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영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쌤이 좀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캐치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취도 평가를 일단 풀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다운 먼저 받아주시고요.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쌤이랑 같이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아 스크린 켜. 그렇게 원 아빠가 들어오시면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친구들. 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 좀 정신이 없네, 그지? 잠시만요. 자, 처음에는 성취도 평가 이제 리딩이랑 라이팅을 기본적으로 봤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잉글리시 A나 B 결론적으로 랭귀지 리터처 아니면 잉글리시 B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뭐 아직은 조금 기간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안 정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 성취도 평가는 쌤이 어느 정도 조금 반반까지는 아니고 한 6, 70% 정도를 잉글리시 B에 맞는 내용을 냈고요. 잉글리시 A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쌤이 요 지문을 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라이팅 문제를 하나 냈었어요, 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팅을 쌤이 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리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라이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아마 지금 IGCSE나 MIP 단계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부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부분들이 비슷하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들은 여러분들 노잼이에요. 노잼 그 자체예요. 재밌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좀 유잼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쌤이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루어진 일 자체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문제에서 이제 그 원인들을 찾아내야 돼. 문제들에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주인공이나 이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뭘 지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딩 혹은 문학 작품에서 소위 얘기하는 리티처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사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쉬웠던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만 쌤이 간단하게 해드리고 리딩은 넘어갈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복권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로또 같은 개념이야. 아직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또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복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쌤이 봤을 때 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운이라든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그쵸? 일반적인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얻는 결과물이 절대 아니에요. 운이 많이 작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운이 100%죠. 그쵸? 그 전에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일을 한참 하는데 노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고 갑자기 복권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 저번처럼 이거 살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유추, 즉 인퍼를 할 수 있어요. 뭘 인퍼를 할 수 있죠? 아, 얘는 자주 복권에 사는구나.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번에 뭐가 당첨이 됐어요? 라고 복권 당첨 번호를 물어보죠. 힘들게 일을 해서 그걸 저축을 하거나 뭔가 그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매주 지속적으로 컨센트하게 복권에다가 돈을 소모를 하고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또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뒤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성취도 평가를 보신 분들은 채점이 다 되었을 거고 거기서 본인이 틀린 개수를 대략적으로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객관식 문제에서 문제를 틀리신 분들에게는 쌤이 실질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객관식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렸거나 혹은 지문에 대한 문맥이나 혹은 흐름 파악이 안 됐을 확률이 컸다고 쌤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 보시면 어때요? 주관식 문제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여기서 많이 틀리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하시는 복화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들입니다. 동의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단어들이 지문에 어떤 위치에 들어갔을 때 말이 되는지를 모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딩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균이 엄청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석해 주시는 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인원에 비해서 성취도 평가를 보신 분들보다 거의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라이팅으로 넘어갈 건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주제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한 쌤이 브레인스토밍이랑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짜는지 같이 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 참고로 리딩, 네, 질문하신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거 답지 쌤이 지금 업로드 해놨으니까 혹시나 오답 체크 하실 분들이나 뭘 틀리신지 모르시는 분들은 답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하실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무조건 구조에 대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깔끔하게 빠르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라이팅 짤 때 구조 분석 및 바디 페어프에 뭘 쓸지를 정리하고 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제 말이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0명이 넘게 들어와 있죠. 근데 손을 대는 친구들은 한 3, 4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가 되긴 해. 왜냐면 솔직히 귀찮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쌤이 귀찮더라도 최소한의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손을 안 드신 분들도 사실 앞으로는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해버리면 잉글리시 A를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전체적으로 400자, 500자 및 그 이상의 글을 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쉽다라고 해도 우리가 구조 분석 및 브레인스토밍 및 애널라이징한 연습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문제가 쉽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질문 한번 볼까요?
You and your friend plan to travel together after graduation, but fell out because you could not agree on where to go or what to do. 자, 되게 스페시픽하게 얘기가 나왔죠? 어디로 갈지, where to go or what to do.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Now you want to resolve the situation with your friends. Write a text in which you express why you think the situation occurred. 그러니까 한마디로 hypothetically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얘들아. 실질적으로 싸운 적은 없지만 혹은 싸웠던 적이 있으면 그걸 끌고 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친구랑 원래 여행 가려고 했는데 어때? 친구랑 싸워가지고 여행이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purpose는 뭐야, 이 라이팅에? 친구한테 야, 그래도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미안해. 라는 느낌으로 글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싸웠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where to go랑 what to do가 같이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를 갈지에 대해서 가서 또 뭐 할지에 대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write a text in which you express why you think the situation occurred, how your feelings have changed, and offer ideas that both you and your friend might be able to agree to.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싸우기 전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싸우기 전에 나와 친구 이렇게 있으면 나는 원래 어디로 친구는 원래 어디로 요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을 가고 싶었는데 친구는 뭐 미국을 가고 싶어 했다. USA를 가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가서 호캉스를 하고 싶었는데 친구는 뭐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고 싶어 한다. 뭐 요런 느낌으로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들 보셨을 때 가장 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어디 가지? 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대신 이런 거 있죠. 뭐 갑자기 막 되게 극단적인 거 있잖아. 막 러시아로 가고 싶다. 뭐 가서 푸틴이랑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의해보고 싶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가서 수영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은 가까운 나라들이고 아시아권이고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먼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한국 기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만 건드려주지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계절이 다 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면 쌤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지만 캐나다는 다 할 수 있어요.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뭐냐 저기 뭐 눈도 많이 오고요. 여름엔 덥기도 하고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 호주도 그럴 거고요. 캐나다도 그럴 거고. 그런 나라 선택해 줬을 때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뭔가 아웃도어 액티비티라든지 뭔가 액티비티를 할 수 없는 나라들 얘기를 해주기에는 뭔가 매칭이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아무 나라나 빨리 선택을 하는데 그 아무 나라는 게 정말 아무 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딱 그 나라를 여행지로 떠올렸을 때 상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들을 빨리빨리 떠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거 일본 이 제일 무난하죠, 사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면 너무 많아서 뭐 하와이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유럽 여행도 요즘 많이 가니까 유럽 여행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중국 여행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뭐 가고 싶다고 하면 뭐 그래요, 중국 여행도 좋네요, 그렇죠? 이런 가까운 나라들이나 이런 내용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까운 나라랑 먼 나라에 대한 기준을 쌤이 말씀드릴게요. 가까운 나라랑 먼 나라를 우리가 왜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비행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지를 갈 때 웨어를 고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라고 쌤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행 시간이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여행 플랜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일이 그리 즐겁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한 쌤이 봤을 때 맥스 한 3, 4시간? 4, 5시간까지는 버틸만 한데 10시간, 12시간이 넘어가면 좀 사람이 피곤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jetlag를 겪죠. 시차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들이 다 어때요? 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먼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돈, 돈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 나라의 물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숙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액티비티를 하려면 그것도 다 돈이 드니까, 그렇지? 그런 거 얘기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려셔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까운 나라인지 먼 나라인지. 그게 왜 중요하다? 비행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래 친구는 가까운 나라를 가고 싶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판을 가고 싶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broaden perspective 하기 위해서 먼 웨스턴 컬처를 좀 겪어보고 싶어서 원래는 USA를 가자고 했어서 이 의견 차이가 어때요?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싸웠다. 라는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시를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돼요? resolve the situation이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얘한테 맞춰주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내가 미안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내가 멍청하지? 하하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일본으로 가자. 그쵸? 근데 그냥 일본으로 가자고 모든 걸 다 맞춰주면 좀 뭔가 라이팅이 너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우리가 좀 트위스트를 주는 거예요? what to do에서 트위스트를 주는 거죠. 그쵸? 자, 저편으로 가서 너는 원래 호캉스를 호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고 했고 나는 USA 가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 호캉스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해주셔야 리저브가 되는 거죠. 너무 다 양보해주면 너무 좀 의미가 없잖아. 그럼 그 리저브가 아니라 그냥 뭐야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같이 하나를 조건부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호텔을 없애자 이게 아니라 호캉스 하는데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같이 하자. 일본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 도쿄 타워 가서 사진도 찍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 여행지에 대한 한 가지 example만 탁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resolve the situation이라고 했을 때는 100% 맞춰주는 것도 맞겠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logical하고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화해할 만하지 라는 상황만 situation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일반적인 글의 구조를 다 잘 맞춰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인출과 있고 그 다음에 바디 패러그래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를 써야 돼요라고 질문했을 때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두 개를 쓸 때도 있고 세 개를 쓸 때도 있고 더 많이 쓸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글들이 450자에서 600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600자 이상이 되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450에서 600 워딩으로 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두세 문단이 가장 적절하고요. 600자 이상이 되게 되면 사실 세 문단이 넘게 나오는 게 general하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디 1, 2, 3랑 인트로를 우리가 이렇게 짜놨을 때 방금 우리가 이 전에 봤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고 이제 우리는 스트럭처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주셔야 되냐? 처음에 싸웠던 걸 정했죠, 우리가? 요 밑에 정해놨죠? 요런 상황이었는데, 네, 요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어때요? 시츄에이션을 리solve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인트로에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쓸 거고 바디 1, 2, 3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얼마만큼의 분량을 쓰냐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수록 내용이 많아지거나 적거나 분량의 비율이 안 맞죠. 처음에는 막 쓰다가 뒤에 갑작스럽게 짧아져요. 바디스가 거의 막 엄청 조금 나온다든지 갑작스럽게 끝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퍼포스는 이렇게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쌤이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인트로덕션에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뭘로 시작해야 될까? 그래도 미안하다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우리 그라듀에이션 끝나고 여행 가기로 했었잖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우리 싸웠잖아. 내가 미안해. 라는 시츄에이션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 써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쌤이 만약에 이 글을 쓴다고 하면 나는 아예 조금은 얘기해 줬을 것 같아. 어디까지? 나라까지. where까지는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contradict가 있다라는 걸, conflict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 거지. 그러면 introduction에 어디까지 내용을 쓰냐? conflict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우리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 우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잖아. 블라블라. 이 이메일을 통해서 사과하고 싶고, 나 너랑 여행 꼭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해줘야 돼요? 펄페스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까먹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펄페스를 까먹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야. 오케이? 자, 펄페스까지 썼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바로 내용을 치고 들어가셔야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한테는? 양보하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겠지. 그럼 어떻게 시작해? 재팬 가자. 일본 가자, 친구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장점들을 막 얘기해 주시면 되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broaden perspective를 하는 게 꼭 웨스턴 커처만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나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 생각해 보니까 일본 가서도 내가 충분히 broaden perspective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친구가 왜 주편을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agree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쭉쭉쭉 바디 패러그래프 1에 써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바디 2에는 내가 무슨 내용을 쌤이 이제 설명해 주겠지만 바디 2에는 쌤이 무슨 내용을 쓰라고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줄 건지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미 첫 번째에서는 우리 일본 가자. 너가 맞았어. 및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너랑 같이 가면 broaden perspective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different language도 쓰고 나 일본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꼭 멀리 갈 필요 있나? 일본 가서 생각보다 많은 걸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first paragraph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번째 뭘 써야 될까?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셔야죠. 한국말로 치면 근데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건 별 의미 없잖아. 이제 근데 하면서 이제 내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근데 호캉스도 좋지만 우리 같이 어때? 아웃도어 액티비티 한번 해보자. 그쵸?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시비 거는 거예요. 야, 같이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자가 아니라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일본 너무 좋아. 아이시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근데 아웃도어 액티비티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지. 그래야 사과하는 느낌이 나지. 그쵸? 좋은 얘기 먼저 해주고 우리 resolve the situation 하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나와야지 이메일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리solve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뭐 할 것 같냐면요.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제가 원래 떠올렸던 것들에 대한 단점을 여기서 좀 부각시켜 줄 것 같아요. 그게 뭐였어요? 돈 많이 들고 비행기, 숙소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graduation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거나 우리가 파트타임 잡을 구해야 되는 건데 내가 비용 생각을 너무 안 했어. 하하하. 이걸 해주겠죠? 그 다음 밑에다가 뭐 하면 돼요? 저 그냥 가깝고 캡슐 호텔도 있대. 우리 어차피 잠만 잘 거니까 잠 잘 때 우리 일자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눈 감고 일어나자. 그럼 호텔비를 아낄 수 있어. 라는 얘기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다 경험이야. 어차피 사람은 죽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을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캡슐 호텔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잖아, 우리. 그치? 이런 것도 경험이야.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디팩을 3에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컨클루션 뭐예요? 이메일 읽고 나서 원래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어때요? 리저브 됐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내 의견만 강요해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 꼭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이메일 다 읽으면 시간 될 때 리플라이 부탁해. 뭐 이런 느낌이죠. 하고 엔딩 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 10분에서 15분 전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이 질문을 이만큼 읽고 쌤처럼 이렇게 구조를 짜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순서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브레인스토밍 하고, 그 다음에 문단에 어떤 내용 쓸지 구조 짜주고. 쌤이 장담하는데, 쌤이랑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거 보신 분들 제외하고는요, 그냥 이거 갖다 주잖아요. 아무도 뭔 말인지 모를걸요? 그지 않아요? 아무도 뭔 말인지 모를걸요? 지금 딱 수업 들어와서 갑자기 쌤이 이거랑 이거 보고 이게 뭔 말이게? 라고 하면 아무도 못 맞출걸요, 제가 봤을 때. 그쵸? 왜 그럴까요? 다 약자로 썼고, 어차피 이거 채점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맵 같은 거야, 맵. 지도 같은 거야. 왜? 여러분들이 쓰신 부분들 중에서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바디 2부터 생겨요. 뭔 말이지, 이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내가 뭔 말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다다다, 엄마가 시험 보래서 다다다다 하는 애들이 있어. 대부분 그럴 거야. 알아, 알아, 알아. 여기서 쌤 수업을 듣고 내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윤사영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가야지. 그 선생님 대단하다는데 한 명 빼고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아는 애들이 한 명 빼고 없어요. 단 한 명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엄마가 보래서 맞아.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 결국은 여러분도 영어 실력 늘리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잖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및 라이팅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고 가요. 그게 어떤 질문이든 간. 그게 문학 작품을 분석해 주든 여러분들이 하신 거 다 똑같아요.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하는 거든 책에 대한 서머리나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브레인스토밍 해주고 구조 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0%는 좀 오바고 한 30% 정도는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30%를 버리고 간다? 나머지 70%가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30% 하고 가도 뒤가 떨어질 확률이 큰데. 라이팅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 자꾸 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요? 70%에는. language, vocab, expression, idiomatic expression, sentence structure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소위 IB에서 얘기하는 6점에서 7점 가는 경우고 여기까지를 못하면 애초에 6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 수업을 할 때 쌤이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araphrasing하고 어때요? 리딩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정리 및 서머리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 가장 중요한 이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연습해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쌤 수업을 듣든 혹은 나중에 또 성취도 평가를 보든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할 때 문제를 읽고 혹은 지문을 읽고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어떤 내용들을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주말 동안 쉬고 싶었을 텐데 또 이렇게 공개 특강 들어오느라고 고생했고 다음에 또 보면 쌤이랑 반갑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